102화 골륜파 골륜 금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102화 골륜파 골륜 금마세요. 아침은 지났지만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골륜산맥을 뜨겁게 비추고 있었다. 이미 대부분 중원의 봄이 왔지만 이곳 청해와 신강은 겨울의 중심처럼 기온이 매우 낮았는데 골륜 삼청 산문을 오르는 인물이 있었으며 이자는 검은색 크게 무복을 입고 있었다. 이곳 골륜산맥은 예로부터 인적이 매우 드물었기에 골륜산맥에 다니는 사람은 골륜파 도인들이 아니면 산 아래 작은 마을에 기거하는 상꾼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상꾼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한 부류는 약초꾼이었으며 다른 사람은 사냥꾼이었다. 하지만 지금 산을 오른 인물은 인근 마을 사람으로도 골륜파 도인으로도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그의 얼굴과 외모가 가히 인중지룡으로 전설의 송옥과 반환도 울고 갈 외모였으니 내가 이곳에 온 지도 이미 30여 년이 넘어가는군. 주원장이 홍건군에 들면서 각 구파일방에게 가림백호군 18인을 요청하였을 때였나? 당대 골륜검이 나서야 한다는 장문인이 부탁으로 나왔으니 말이야. 19대 적하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으면 주원장이 홍건군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인데. 골륜파 삼청산문을 오르는 인물은 바로 유성문이지 않은가. 그는 과거 30여 년 전에 골륜파를 나설 때의 일을 추억하고 있었다. 돌로 된 1800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성문은 감회가 새로웠다. 세월은 흘렀지만 이곳 돌계단은 여전하구나. 나의 여덟의 사부의 손을 잡고 이곳을 오를 때도 이 같은 계단이었는데 사부와 다른 도관의 관주들은 이미 우화등선하였으나 나는 도대체 이곳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우화등선을 미루고 있더란 말인가. 역시 유성문은 본인이 원한다면 바로 지금이라도 모든 도인이 품은 궁극의 목적인 우화등선을 바로 진행할 수 있더란 말인가. 아무튼 그는 이곳 골륜파 삼청을 오르는 1800개의 계단을 유유자적 천천히 오르고 있었다. 보통 일반인이라면 골륜파 삼청까지 오르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인데 성문은 일정한 호흡이었고 가벼우며 일정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계단을 밟고 오르고 있었다. 성문아, 이곳이 바로 우리 골륜파 도인의 성지인 삼청으로 오르는 계단이구나. 아,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1800개의 계단을 오르며 도인들은 인간 본연과 도를 깊이 숙고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골륜노사의 노고로 만들어졌구나. 물론 그분의 18명의 제자들이 노사의 가르침을 새기며 만든 계단이기도 하구나. 그런 전통이 있는 계단이군요. 우리 성문이도 이곳을 오르며 심신을 단련하고 원시천존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깊이 되새기기를 바란다. 알겠습니다, 사부님. 성문은 과거 자신의 선사인 금곡사관의 18대 관주인 적하 도인을 생각하며 얼굴 가득 짙은 미소를 지었다. 사부님의 가르침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아수라 혈기를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아주 뿌리째 뽑히지 않는다면 저는 강호 무림을 은퇴할 수 없습니다. 꼭 원시천존께서 원하시는 현도만천의 세상이 되도록 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저벅. 성문은 이제 삼청을 오르는 계단을 힘차게 밟아 나갔으며 그의 두 눈에서 황금색 기광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의 신형은 골륜파의 금안행운이라는 신법을 밟았는지 그의 발은 지면에서 두둥실 떠서 쏜살같이 날아간다. 잠시 후 리처. 유성문은 모든 계단을 올라서 삼천의 정상 대리석 마당에 내려섰다. 그의 흑의 무복은 바람에 펄럭였고 저벅. 휘잉. 저벅. 성문에 올라선 삼청 대리석 마당은 능히 천여 명이 늘어설 수 있는 널따란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은 오전 시간이었으나 지나는 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마치 버려진 사원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저벅, 저벅, 저벅. 인적이 없군. 주변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내기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니 말이야. 양현 이놈은 대연도관의 도인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하였는가? 성문은 불가의 육신통을 넘어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불가 육통 중 이천이통은 정상인의 귀를 넘어서 능히 신선의 경지로 백열이 떨어진 곳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도 가늠할 수 있었으니. 지하 내역에 사람들이 있구나. 곤륜금마세옥이라. 곤륜금마세옥은 곤륜노사가 직접 제자들과 함께 만든 곳으로 이미 900여 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다. 바로 곤륜파 계파와 함께한 역사적 장소였다. 곤륜파에는 일반 도인의 출입을 금하는 장소가 3곳이 있었다. 자운봉에 있는 곤륜파 영공관은 과거부터 곤 도관이 관리하는 곳으로 다른 도관에서 접근할 수 없었으며, 이곳은 오직 다음 때 장문인을 선발할 때 대제자 후보를 선출하는 곳으로 곤륜의 비지였고, 또한 곤륜 삼청인 태청, 옥청, 상청 중 상청은 조사의 위패를 모신 곳인과 동시에 곤륜파의 무도인들이 연구한 무서를 보관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일반 도인은 이곳을 출입할 수 없었으며 오직 곤륜파의 일대 제자 중에 선별된 자들만이 드나들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곤륜금 마세옥이었다. 이름도 그렇지만 이곳은 특화된 세옥이었는데 오직 세상에 수많은 인명을 죽인 마인들만 가두었던 곳이다. 900년간 곤륜의 비지로 이곳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처음 18도관의 관주들만 출입할 수 있었기에 지금은 명맥이 유지된 6도관의 관주만 출입할 수 있었다. 도대체 이곳이 무엇이기에? 하지만 이곳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이는 강호사에 기록되지도 전해지지도 않았던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성문에 또 다른 사문인 밀문과 매우 깊은 연관도 있었다. 곤륜노사가 과연 중원의 한족이었을까? 초대 밀문주인 밀천대공은 중원의 동쪽 끝 반도에서 온 한민족이었다. 물론 이는 강호사에 기록된 일이 없었지만 말이다. 이는 오직 성문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아무튼 곤륜금마세옥은 고래로부터 세상의 양민과 강호 무인을 무자비하게 대량 살생한 절대 마인만 가둔 곳으로 유성문의 천적인 아수라 혈기의 발원이었던 고대 고류교와 마혈문의 교주와 문주도 이곳에 갇혔다는 사실. 결국 곤륜금마세옥, 이마역은 대대로 곤륜파 항마도인들이 동원되어 절대 마인을 영세한 곳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곤륜금마세옥. 그곳을 방문한 지 200여 년이 지났군. 후후후후. 잊고 있었어. 영보관의 영현 도인을. 허허, 영보관이라니. 영보관은 이미 혈마 2차 바로 때 무너진 도관이 아닌가. 유성문이 혈마 2차 바로를 정리할 때 영보관의 영현 도인을 이곳 곤륜금마세옥에 가두고 영세하였다니. 나는 영현의 사지 금맥을 잘랐고 기해열을 부숴버렸으며 또한 아수라 혈기를 모두 제거하였으니 녀석은 이미 죽어 뼈만 남지 않았을까? 후후후후. 아무튼 녀석의 생사도 궁금하군.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 이때 팍팍팍팍팍팍. 도가의 사방진인가? 유성문을 향해 돌진하는 4명의 존재가 있었는데 이들이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인지, 아무튼 4명이 달려왔으니 이 도복을 입은 인형은 매우 빠르게 성문을 향해 진격했다. 팍팍팍팍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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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은 삼청의 대리석 마당 중앙에 자리했을 때 4명이 등장했으니 유성문의 두 눈에서 황금색 금광이 폭발했다. 사람은 분명히 없었는데 이런 곳에서 폭멸마인을 보게 되다니. 아, 폭멸마인. 이 폭멸마인은 오직 혈마 3차 바로에 등장한 아수라의 물건들로 마문혈기, 즉 아수라 혈기로 재련할 수 있는 최첨단의 자폭공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팍팍팍팍팍팍.
팍팍 팍팍 팍팍. 슈슈슈슈슈슈슈슈슈. 슈슈슈슈슈슈슈슈슈. 소림사의 철도공인가. 네 사람은 신속하게 달려오다가 신형을 띄워서 머리를 디밀고 성문에게 날아왔다. 하지만 쿵쿵쿵. 쿠르르 쿵. 끼리리릭. 퍽펄럭. 허허, 4명의 폭멸마이는 성문의 일장 거리까지 날아오다가 더는 진격할 수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유성문과 자폭할 수 없지 않은가. 성문은 좌수를 뻗어낸 후 우수는 뒷짐을 치고 있었다. 끼리리릭. 이 폭멸마인들은 괴수인가? 사람인가? 성문의 내기에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은 것이라면 분명히 사람은 아닌데, 결국 이들은 아수라 혈기의 탐욕에 영혼을 잃었단 말인가? 이들은 아수라 혈기를 더욱더 격하게 끌어올리는 것인지. 4명의 폭멸마인은 두 눈에 붉은색 혈광이 폭발하고 있었다. 끼리리릭. 후후후후. 용을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송악도관의 관주와 팔진의 관주라. 다른 2명은 유성문은 몸에서 금나와 같은 호신관기가 발현되었고, 현재 성문의 몸은 황금색 성기가 가득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일반인이 보았다면 분명히 황홀한 광채이기도 하였다. 저벅. 성문은 간방으로 천천히 걸어가 송악도관의 관주인 양천도인의 머리에 손을 올렸다. 사실 4명의 폭멸마인은 성문과 함께 자폭하려 하였지만 성문의 강력한 호신관기로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4마인은 성문의 가슴 높이에 수평으로 떠있는 모습으로 멈춰 있었다. 참. 이보시오, 양천. 이 마문멸기, 즉 아수라 혈기는 참으로 대단한 녀석이오. 능히 내일이라도 우화등선이 가능한 도가의 성인인 양천 도인의 작은 탐심에 파고들어 영혼을 삼켰으니 말이오. 하지만 안심하시오. 그대가 아수라 혈기에 노출된 지 한 달 안에 있는 마이는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오. 후후후후. 스스슥. 성문은 곤륜파 6도관 중에 송악도관의 관주인 양천 도인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이화 첨기. 밀문 천하 결. 번쩍. 유성문의 손바닥에서 황금색 불빛이 장렬했고, 은은한 황금색 성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와 잔잔한 물결을 잃었다. 그리고 이 은은한 황금색 성기는 송악도관의 관주 양천 도인의 신형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감싸게 되었다. 또한 이 성기는 양천 도인의 신형으로 스며들었으니 밀천치와 결. 흡기 도인. 멸마 성기. 이 폭멸마인의 피부는 짙은 검은색이었다. 성문이 처음 폭멸마인을 만날 때는 이 같은 모습은 아니었으나 아수라 혈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화한다. 현재 곤륜파 도인을 속성으로 폭멸마인으로 연단하였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모습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나 송악 관주 양천도인과 같이 4사람 모두 검은색 피부였다. 조금 불안정한 모습과도 같았으니 스스스스. 츠츠츠츠. 황금색 성기는 점차로 송악 도인의 몸속으로 스며든 후에 시간이 흐르니 송악 도인의 몸에서 짙은 붉은색 혈무가 몸에서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약 일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송악 도관의 양천 도인의 입에서 기침과도 같은 신음을 토해냈고 그는 스르르 눈을 떴다.
이제 그의 두 눈은 온통 검은색 동공이 아니라 정상인의 눈으로 돌아왔지만 약간의 혈광이 흐르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군요. 송악의 양천 도인은 운기행공을 하여 곤륜의 곤륜검이 도인하는 것에 몸을 맡기시오. 허허, 진정하고 운기행공을 하시오. 알겠습니다. 스르르. 양천은 성문의 말에 두 눈을 감고 운기행공을 하였다. 물론 그의 자세는 공중에 뜬 상태였으니 성문은 잠시 후에 양천 도인의 몸에서 아수라 혈기를 모두 뽑아낸 후에 손을 양천 도인의 머리에서 떼어냈다. 하지만 양천 도인의 몸은 여전히 공중에 뜬 상태였으니 아무래도 성문은 그에게 배려하여 의기상인의 수로 허공 선물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무튼 성문은 지금 양천 도인에게 베풀었던 제마멸사의 과정을 다른 세 명에게도 차례로 전개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